안녕하십니까. 주명용입니다. 미국 이민생활 얘기 5번째입니다. 버지니아 생활에 젖어가면서 레스턴 거주하는 한국인도 만나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체육 선생님을 하다가 형제 초청으로 이민 오신 분을 샵빅몰 주차장에서 만나게 돼서 서로 인사를 나누고 주말이면 서로 집으로 초청해서 저녁을 하곤 했습니다. 근데 그분은 왜 위험을 무릅쓰고 흑인 동네에 와서 장사를 하려고 하느냐? 일자리를 소개해 줄 테니 같이 일을 다니자고 자주 저에게 말했습니다. 80년대 초 당시 미국에는 목조 주택에 보호막을 씌우는 사이딩이라는 일자리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었습니다. 소규모 한인 건축업자들이 대부분 이 업종을 장악하고 있었죠. 그런데 지붕 위에도 올라가 작업하는 등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또 오랜 서울 친구는 한인 상대로 비디오 렌탈업을 하고 있었는데 한국 드라마 독점권을 가지고 있다는 그 친구는 비디오 가게를 맡아서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제안들은 독립적 사업을 해보겠다고 미국까지 나선 나에게는 그저 흘러가는 얘기로 관심을 끌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한인 가게 영역을 벗어나야겠다는 생각은 아주 깊어져 갔습니다. 좀 발전한 형태의 미국형 편의점을 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여전하지만 세븐일레븐은 미국 전역을 장악한 1등 편의점입니다. 지역마다 편의점이 있고 당시 워싱턴 DC 및 버지니아 쪽에는 AMPM 등 로컬 편의점도 성황을 이루고 있었지만 점포수나 매출에서 상대가 되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세븐일레븐 본사를 찾고 또 DC 버지니아 지역 본부와 면접을 하기로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면접관은 제가 제출한 프랜차이즈 신청서를 바탕으로 한 30분간 질문을 하더니 우선 점포 한 곳을 줄 테니 가서 보고 다시 얘기를 계속하자고 했습니다. 그 세븐일레븐 점포는 메리랜드주 경계선에서 DC 안쪽에 위치한 로드아일랜드 애비뉴 인근 주택가에 있었습니다. 주차장을 갖춘 프리스탠딩 단층 건물이었습니다. 동남향 위치에 독립 건물이 마음에 들었죠. 그런데 그 가게 전체 큰 유리창은 뿌연 색깔의 플렉시 플라스틱 판으로 씌워져 있었습니다. 또 군데군데 별 모양처럼 여기저기 크랙이 가 있었습니다. 총 맞은 자국들이었죠. 그래서 흑인 동네는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다시 스치며 왜 프랜차이즈 면접관이 점포를 보고 나서 면접을 계속하자고 했는지 짐작이 갔습니다. 그래도 동네 주변도 둘러보고 흑인 주민들과 얘기도 나눠봤죠. 또 세븐일레븐 흑인 매니저와도 얘기를 나눴습니다. 총격전이 벌어져서 플라스틱 판으로 창문을 임시 씌워놨다고 했습니다. 동네 주민 얘기는 가끔 앰뷸런스가 출동을 해가지고 병원으로 이송한다는 얘기도 해줬습니다. 캐피털 파크웨이를 타고 레스턴으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내내 온갖 상념이 제 머리를 휘저었습니다. 이거 왜 흑인 동네에서만 장사해야 되나? 오는 길에 타이슨스 코너에 있는 맥도날드에 차를 대고 왜 흑인 동네만 가야 하는지를 그런 생각을 의문을 던지기 시작했죠. 워싱턴 DC는 주민 인구 구성이 대부분 흑인입니다. 그때 당시 DC 상주 인구 70% 이상이 흑인이었죠. 특히 DC 지역의 노스 이스트나 사우스 웨스트 등은 100% 흑인들 뿐이라고 말해도 맞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결국 백악관, 국회의사당, 조지타운 등을 빼고 나면 DC 전체를 흑인들이 포위해서 형성되는 그런 꼴입니다.
흑인이 주인구이니 저건드로 사업체를 매입하려면 결국 흑인 동네를 헤매는 형국이었습니다. 백악관 주변 번화한 상업지대의 커피숍이나 샌드위치숍은 매우 비쌌고 또 장사가 되는 가게들은 좀처럼 매물도 나오지 않았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DC에서 팔려고 내놓은 한인 점포를 100개쯤은 봤으니 이런저런 겪은 얘기가 참 많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DC에서 지금 사업하시는 교포분들께 특히 흑인 동네에서 그로서리나 리커스토어를 하는 분들 마음 상하지 않길 바랍니다. 사실을, 실상을 얘기하는 것이니까요. 이런 시절을 거쳐서 이민 1세대들이 자리를 잡아갔구나 하고 경험담으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유학이나 잠시 여행, 지상사 파견 직원 이런 분들은 아무리 오래 살았어도 이민자들이 겪는 매일매일의 실상을 모릅니다. 여러분들 안전을 빕니다. 이제 유튜브 10개월에 접어듭니다. 시작이 반이라더니 영상을 올려놓고 구독과 좋아요에 휘말리는 제 기분을 이젠 좀 알 것 같습니다. 또 1000명은 돼야 유튜브 한다는 말을 한다는데 이제 곧 달성할 것 같습니다. 일찍이 야외 촬영 장비도 갖춰놨는데 광나루 대로에서 회원 초대 톡 콘서트 같은 것을 실시간으로 스트리밍으로 해보고 싶습니다. 영상을 보시는 우리 구독자들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